여러분,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결국 돌아온 게 짐 취급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 박순희 어머니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죠. 여보, 도저히 못 살겠어. 친구 하나 못 부르고 집안 공기부터가 답답해. 냄새는 왜 그렇게 나는지 옆에 가기도 싫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고통이야.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는 게 서로를 위해 나을지도 몰라.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그 순간 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져도 참았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저는 완전히 무료 가정부가 되어버렸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손녀들 도시락을 예쁘게 싸서 챙겨주는 게 제 하루 시작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든다며 지적했어요.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저희 것과 섞이면 안 돼요.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늦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 옷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옷까지 벤다면 곤란하거든요. 제가 냄새 나는 사람이라는 소리였습니다. 매일 깨끗이 씻는데도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어요. 어머니 빨래는 안쪽 구석에 널어주세요. 밖에서 보이면 지저분해 보여요. 베란다 햇볕 좋은 자리는 며느리 가족 것들로 가득하고 제 옷들은 그늘진 구석진 곳에만 널어야 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려고 비싼 갈비를 사왔는데요. 어머니, 요즘 갈비가 얼마나 비싼데 이런 걸 사오세요? 계란찜이나 두부조림 정도면 충분해요. 제 돈으로 산 건데도 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오시는 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오늘 친정어머니 오시니까 한정식으로 차려주세요. 갈비도 사고 전복도 사서 푸짐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친정어머니 오신 날,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한 상 가득 차려내니 며느리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같이 앉으세요. 기뻐서 자리에 앉으려는데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 어머니는 부엌에서 드세요. 친정어머니가 불편해하실까 봐서요. 결국 제가 만든 음식을 제가 부엌에서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친정어머니의 행동이었어요. 식사 중에 친정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요리를 참 잘하시네.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고. 음식만 잘해. 그러면서 사돈 어르신이 부엌으로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사돈 어르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시고.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어머니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며느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사돈 혹시 힘드시진 않아요? 나이 드시면 몸도 약해지고.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를 늙고 약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느낌이었어요. 음식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잠깐 방에 누워 쉬고 있었어요.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려오는데 목까지 마르더라고요. 물 한 잔 마시려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돈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그들의 말소리가
제 마음을 콕콕 찔렀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아직은 건강하시니 다행이야. 그러게요. 집안일 해주니 좋긴 한데 같이 있는 거 너무 불편해. 나중에 시어머니 몸 불편해지면 너만 힘들어. 요양원 무조건 보내야 한다. 미리 요양원 생각하고 있어. 그때 되면 요양원 보내야죠. 친정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미리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조언하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저를 챙기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니들한테 집 언제 넘기신다든 요양원 가기 전에 명예 이전해야 하는데 요양원 비용은 시엄마 연금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심지어 제 재산 상황까지 파악하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가기 전에 저에게 와서는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사돈 수진이가 정말 효부예요. 어머니 모시는 걸 힘들어하지도 않고. 아직 젊으니까 괜찮지만 나중에는 전문가 도움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며느리 칭찬하는 척하면서 돌려서 제가 나중에 요양원 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수진이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항상 눈치만 보게 되었어요. 제 집인데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한테 하소연해봐도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힘들어해요. 이해해 주세요. 항상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아들 애지중지 키워봐야 다 소용없네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오랜 노동으로 인한 디스크였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수술 날짜 좀 미룰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제 건강보다 집안일을 먼저 걱정하는 가족들을 보며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수술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병원 안내를 받았지만 아무도 와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아이들 학원 픽업 때문에 안 되겠어요. 결국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수술을 받았어요.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 외로움과 서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옆 병상의 환자들은 가족들이 교대로 와서 간병해주고 있었어요. 따뜻한 죽을 떠먹여주고 손을 잡아주며 걱정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식사도 혼자, 아픈 것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는 언제 오시나요?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퇴원하는 날도 혼자였어요. 아들이 마지못해 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빨리 회복해야 해요.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집사람이 힘들어해요. 제가 수술 받고 나온 상황인데 며느리 걱정만 하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정말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도 산더미고 바닥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며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 괜찮으시죠? 어머니 안 계실 때 살림하느라고 저 정말 힘들었어요. 수술 받고 온 저에게 하는 첫마디가 빨리 일하라는 독촉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리 수술 후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욱신거렸고 무거운 걸 들 수도 없었습니다. 빨래를 널려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아팠어요. 도시락을 싸다가도 허리가 아파서 잠깐씩 쉬어야 했고 청소할 때도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일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느려지셨어요?
예전에는 금방 하셨는데 허리 수술하셨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는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이러세요? 제가 아픈 걸 이해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꾀병 취급을 했어요. 집안일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안 되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나이 들어 몸까지 아픈데 며느리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니 너무 서러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몸이 불편해지니까 짐덩어리 취급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후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아들과 며느리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저히 못 살겠어. 친구 하나 못 부르고 집안 공기부터가 답답해. 냄새는 왜 그렇게 나는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하루하루가 고통이야.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는 게 서로를 위해 나을지도 몰라.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그러게.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면 어떨까?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더 좋잖아. 요양원비는 어머니 연금으로 충당하면 되고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우리 것 될 텐데 미리 넘겨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장모님이 어머니 허리 수술하고 아프시면 요양원 보내야 한다고 미리 알아보라고 하셨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뼈를 깎고 살을 내어 낳은 자식인데 젖 물리고 품에 안고 밤잠 설쳐가며 키운 세월이 몇 해인데 그 아들이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가슴이 쥐어뜯기듯 미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써먹을 대로 써먹더니 몸이 아프니까 요양원이라니요. 저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까지 개입해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조심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제게 돌아온 건 이런 배신이었나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계산하며 나누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심해야 할 때가 왔구나.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며칠 집 봐주세요. 여행비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여행비까지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돈을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나는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배웅했어요. 즐거운 여행 다녀와 조심히 가고 며느리와 아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급하게 처리 가능할까요? 이 집은 제가 평생 벌어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키우며 푼푼히 모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지하철 개통이 승인된 지역이라 시세가 18억 정도였는데 금매로 17억 5천에 내놓자마자 바로 팔렸어요. 부동산에서도 금매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고 하더니 정말 빠르게 계약이 성사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들어가서 지낼 집도 구했어요. 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늘 내 형편을 살펴주는 고마운 친구. 경희가 얼마 전에 울진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덕분에 경희네 울진 집이 비게 됐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살아보라고 나한테 제안해줬어요. 내 걱정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짐을 싸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정말 별로 없더군요. 평생 살면서 모은 게 가방 몇 개 분량이 전부였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손녀들 사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왔거든요.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완전히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 짧은 편지만 남겨두고 떠났거든요. 집을 팔았다. 울진으로 간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1시간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상의도 없이 하세요? 상의해야 할 일인가? 내 집을 내가 파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집도 없어지고.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 말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어머니 그럼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보다 돈이 먼저였던 거예요. 내 돈이니까 내가 쓸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손녀들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할머니, 왜 갔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그 아이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였습니다. 울진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경희가 미리 청소까지 해두었더군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찍 일어날 필요도 서두를 일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박순이로 살겠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말이에요. 얼굴을 스치며 지나갈 때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처음 내린 저만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요.